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식량.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문제죠. 의식주 중에 식이 중간이긴 하나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게 중요한 거고, 사는 곳이 중요하다.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장도 보고 제가 밥도 하고 제가 설거지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 애호박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애호박 그 마트 가면 항상 이렇게 행사 매대에 있어가지고 싼 때는 뭐 980원, 970원, 980원, 990원. 그다음 비쌀 때는 한 1200원, 1300원 했던 게 애호박입니다. 요즘에 애호박이 2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덮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모레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인데 감이며 복숭아며 사과며 배며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가수원 농가를 싹 다 덮쳐가고 이게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이며 배며 사과며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감 하나에 얼마 거며 배 하나에 얼마 거며 사과 하나에 얼마 거며 뭐가 얼마 거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대감기에서 거꾸로 가보면 왜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돼서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후변화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식량 안보 문제와 기후변화의 문제는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과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이 과일을 따가지고 이 배를 따가지고 아니면 이 감을 따가지고 아니면 이 복숭아를 따가지고 내일 모레 출하를 해야 되는데 태풍이 와갖고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야, 태양광이 그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구 온도가 1도가 안 높아졌다고 하면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훨씬 더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태풍 20m/s, 25m/s 정도 되는 태풍이 온다라고 치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데 1도 상승함에 따라서 60m/s 되는 이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야, 자연을 훼손을 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폐가 있다, 정말 무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식량 안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애호박이 예전에는 970원, 980원, 990원 했던 그 애호박 요만한 거 요 하나에 지금 현재 2,000원, 2,000원 중반, 2,000원 후반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 기후가 1도 상승하고 1.5도 상승하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태풍이 오고요. 장마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재해가 당연히 오겠죠. 며칠 전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감낭 일대가 막 물에 다 잠기고 해가지고 반지하에서 살았던 무슨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우리나라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들을 과학자들은 대부분 지구 온도가 상승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재앙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재해가 왔고 자연재해를 막게 되면 가장 크게 받는 문제가 농업, 수산, 축산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입게 되면 당연히 식량 안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어느 순간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복숭아 한 박스에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장인 어른께서 복숭아가 아주 많이 나는 지역에 사셔가지고 복숭아를 사 먹어본 적은 없지만 복숭아 한 박스에 제가 제일 비싸게 봤던 게 약 49,000원대? 복숭아 한 박스 한 8개, 10개 정도 들어있는데 49,000원대? 엊그저께 저희 딸내미가 사과를 먹고 싶어요 해가지고 사과를 사러 갔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 사과를 조금 안 좋은 거 사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수용 사과를 샀어요. 제수용 사과가 싼 게 3,900원 하나에, 비싼 게 4,900원, 제일 비싼 게 7,000원 정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900원짜리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태풍이 와가지고 이게 싹 다 날아갔다, 아니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건데 과일값이 적어도 100%는 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직도 화력발전소 가동하는 것에 동참하십니까? 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합니까? 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떼는 발전소입니다.
석탄을 떼는 발전소인데 뭐 그 석탄이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워낙 깊은 얘기니까 제가 유튜브 아까 말씀드린 그 김상욱 그 물리학자가 말씀하신 그 유튜브 기후변화 치면 나옵니다. 그 25분짜리 그 유튜브를 보시면 화력발전소가 어떻게 생성이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아주 쉽게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력발전소를 아직도 동참을 하시냐 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동참을 하시냐에 대해서 저도 한번 되묻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고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발전소에 바닷물이 덮치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태풍이 오면서 해일이 한 9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뭐 어디 뭐 저지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전지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모호합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고 뭐 강도 뭐 4.2, 뭐 5.0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0.1 올라갈 때마다 16배인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크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그러니까 밀집도에 따져가지고 인구 밀집도 면적 그 단위당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원전 발전소를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줄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제정신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터져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울진에만 13개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울진 옆에 울산이 있죠. 울산 옆에 뭐 대충 뭐 그쪽 동네 뭐 이런 동네들이 있죠. 그리고 핵폐기 연료는 도대체 어디에다 갖다 놓을 것인가?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거기 그쪽 동네에다가. 과연 그 사람들은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동의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누구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는 손실이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에너지는 당연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손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직접적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에너지원은 태양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가장 선호하고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죠. 하나 터지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로 따지자고 하면 제일 최상위가 중국이 있고 그다음 미국이 있고 뭐 인도 있고 일본 있고 뭐 러시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나라가 한 8위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한 8위 정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따지자고 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순위에 매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많고 여하튼 뭐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 이야기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화력발전소 가동에 동참을 하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동참을 하시냐라고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다가 뭐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우리나라 뭐 5,200만 인구가 다 가가지고 이주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아닌 거고 다시 건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 터지게 되면 난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자,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뿐인 지구를 가지고 도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정말 제가 이거를 쓸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뿐인 지구. 저 초등학교 때도 표어, 포스터 뭐 이거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환경 오염, 환경 보존에 대해서. 그래서 막 지구 하나 그려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어 쓰기도 하고 뭐 포스터 그리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뿐인 지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구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런 도박을 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조금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디 갔더니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오늘 미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태양광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산사태 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나는 거냐, 산사태가 난 곳에 태양광이 있는 것이냐, 이런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공부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허용치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허용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산사태가 난 이유 중에 태양광이냐, 산사태 난 곳에 태양광이 있었느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관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조금은 우리가 무지에서 유지, 알고 있는 그런 시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천년만년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천년만년 뭐 과학기술이 갑자기 발전해서 우리가 노화가 안 되고 갑자기 뭐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0년 뒤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죽습니다. 그 100년.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손들은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우리 딸내미가 지금 16개월, 15개월, 16개월 됐는데 수족구 걸려가지고 열이 40도가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막 이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지 같은 지구를, 이런 거지 같은 나라를 물려주기 싫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돈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태양광에 대한 폐해는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무분별하게 산림에서 했던 거, 무분별하게 공사를 했던 거 당연하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뭐 태양광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막 해가지고 뭐 위태위태하고 있었던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태양광들이 몇 개는 쓰러져 날아가고, 날아간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씹어대겠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태양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자자손손 대대 번영하게 우리 애들이 크고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상당히 뭐 몇 편으로 나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편 정도로 나눠지려나? 아무튼 그러는데요. 제가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뭐 지자체 시장님하고 면담이 한 2군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태양광 사업 때문에 뭐 시장 면담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원은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10명이 우리 회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나 같은 놈 진짜 한두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고민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됐던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커뮤니케이션하고 조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명절입니다. 명절 전에 제가 또 영상을 또 하나 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절 때 좀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저녁 식사? 점심 식사 한번 하면서 아니면 어디 한 10분, 20분 정도 가는 도중에 한번 들어봤으면 할직한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 이야기 하면서 이제 가족끼리 막 싸우기도 하지만 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에너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이렇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한 번 더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S&P 뭐 오늘 기준 23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기준에 개통한계 가격이. 그 다음에 REC 한 64,000원 정도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제가 쇼츠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오릅니다 라고 했던 거를 제가 쇼츠 1분간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이제 영상 편집해 올린 것도 있고, 여하튼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233원부터 더 오르지는 않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오늘 이야기는
조금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가고 좀 유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많이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을 왜 해야 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래, 돈도 중요한데, 야,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고, 여하튼 몸 건강하시고, 우리가 흰남노 잘 대처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뭐 영상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흰남노가 좀 지나가고 뭐 이런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정도 되면 또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수익이 많아지면 그 수익금 다 기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분양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십도 좀 가입하셔가지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